경쟁률이 높다는 건 아무래도 합격 확률이 낮다라는 거겠죠. 2020학년도 학생부 종합전형 경쟁률이 높았던 곳을 보면서 어디를 피해야 될까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진학사 홍성수입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은 학생이 3년 동안 고교 생활에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지원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어디가 경쟁률이 높으니까 여기를 지원하면 안 돼. 어디가 경쟁률이 낮으니까 이쪽 학과를 좀 돌려가지고 이쪽 학과로 돌려서 지원을 해보자. 이런 것들이 조금은 성립하기 어려운 전형이에요. 교과 전형이라든지 논술 전형이라든지 정시 같은 것들은 충분히 가능하겠지만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부 종합전형의 경쟁률이 매우 높았던 곳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높았던 이유들이 있었을 거고, 그런 것들이 어떤 이유에서 높았는지를 확인해 본다면 조금은 어떤 대입, 수시 학생부 종합전형 지원에 있어서 힌트 같은 것들을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2020학년도 15개 대학, 상위 15개 대학의 경쟁률이 높았던 7개 학과를 한번 살펴보면서 이야기들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그 기준은 일단 일반 전형의 인문자연 모집 단위를 기준으로 말씀드릴 거예요. 농어촌 전형이라든지 아니면 예체능계 학과 같은 경우에는 조금 논외로 하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일단은 가장 경쟁률이 높았던 학과를 보면은 숙명여대 숙명인재 2 전형의 사회심리학과였습니다. 모집 인원이 3명밖에 안 되는데 무려 170명이 지원을 해서 56.67대 1의 경쟁률을 보였어요. 일단은 이 학과가 인기가 높았던 거는 아무래도 이 심리라는 이름이 주는 학생들의 선호도, 심리에 대한 학생들의 흥미 같은 것들이 굉장히 좀 높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15개 대학의 인문자연 계열 모집 단위의 전체 경쟁률을 따지면, 학생부 종합의 경쟁률을 따지면 한 11.2대 1에 불과한 것에 비해서 심리라는 이름이 들어간 모집 단위들의 경쟁률을 보면은 18.2대 1로 2배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상당히 높게 경쟁률이 형성되어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죠. 학생들이 학교 생활을 하면서 또래 봉사활동이라든지 또래 상담 봉사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심리에 대한 상담 심리에 대한 어떤 관심을 가지게 된 친구들도 많이 있을 거고, 또 자연계열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생명과학이나 이런 것들을 공부하다가 뇌과학 같은 것들에 관심이 생겨서 심리학 쪽으로 학생부 종합전형을 지원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심리학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에게 굉장히 좀 선호도가 높은 학과다 라는 것들을 알고 지원해야 될 것 같아요. 나의 어떤 성적 혹은 비교과 교육 연계 활동의 내용이 얼마나 경쟁력을 가지는지를 확인하고 지원을 하셔야 되는 거겠죠. 두 번째로 높았던 학과는 서울시립대 생명과학 빅데이터 분석학이었습니다. 4등을 차지한 중앙대 생명과학과처럼 생명과학이라는 이름이 주는 또 선호도 같은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죠. 아무래도 교과 과정에 생명과학이라는 어떤 수업이 개설되어 있기도 하고, 학생들이 실험 동아리 같은 것들을 통해서 아니면 1학년 때 했던 과학 탐구 실험 과목 같은 것들을 통해서 생명과학과 같은 실험 같은 것들을 하는 것들로 나의 어떤 이 해당 학과에 대한 역량 같은 것들을 증명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지원하는 케이스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서울시립대 같은 경우에는 49대 1, 모집 인원이 1명인데 49명이 지원해서 49대 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굉장히 높은 어떤 경쟁률을 보였죠. 이거는 단순한 어떤 생명과학에 대한 선호도뿐만은 아니라 다른 이유들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2020학년도 학생부 종합전형을 지원하는 학생들이 좀 참고할 만한 어떤 사항 같은 것들은 2019학년도 입시 결과겠죠. 전년도 입시 결과. 서울시립대가 발표한 2019학년도 생명과학 빅데이터 분석학의 합격자 점수가 4.14였습니다. 상당히 좀 낮은 편에 속해요. 다른 학과들의 어떤 합격자 성적과 비교했을 때도 낮고 4.14라는 4등급인 학생이 서울시립대를 합격해? 이런 어떤 뉘앙스를 줄 수 있을 만한 어떤 성적대인 거죠. 4.14대 1이라는 어떤 입결을 보고 학생들이 나도 그럼 한번 지원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희망 같은 것들을 많이 가지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49대 1이라는 경쟁률을 가진 2020학년도의 입시 결과는 어땠을까요? 다른 학교들은 아직은 2020학년도 수시 결과를 발표하지 않았지만 서울시립대 같은 경우에는 이미 발표를 했죠. 2020학년도의 합격자 성적은 무려 6.3이었습니다. 교과 성적이.
6.3인 학생도 서울시립대를 붙어 서울시립대 같은 경우에는 이 학생이 어떤 유형의 고등학교 출신인지도 밝혔는데요. 특목고 학생이었다라고 밝히고 있어요. 뭐 영재고를 제외한 어떤 자연계열 특목고라고 한다 그러면 과고 학생인 거겠죠. 그러니까 과학고 학생이기 때문에 6.3이라는 내신 성적의 학생이 합격한 거지, 일반고에서 6.3이라는 어떤 성적으로 지원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그래서 전년도 입시 결과를 확인할 때 그냥 4점대네 6점대인 학생도 붙었네 라는 것만 보고 지원하기에는 무리가 된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세 번째로 경쟁률이 높았던 학과는 동국대 사회복지학과예요. 46.67대 1의 경쟁률을 보였죠. 사회복지라는 것도 사실은 학생들에게 선호도가 학생부 종합전형에 있어서 꽤 있는 편입니다. 정시라든지 이런 곳에서는 좀 입결이 낮게 형성되어 있지만, 사회복지학은 뭐 봉사라든지 뭐 이런 봉사활동을 많이 한 친구들, 혹은 뭐 어떤 토론 동아리 같은 것들을 통해서 어떤 사회의 불합리한 점 같은 것들을 많이 이렇게 접해본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사회복지학이라는 어떤 모집 단위를 선택하기도 하죠. 그런데 사회복지학이라는 이름을 가진 최고 높은 경쟁률을 가진 곳이 동국대로 46.67대 1이었다고 한다 그러면, 사회복지학이라는 이름의 두 번째로 경쟁률이 높았던 대학은 서울시립대였습니다. 그런데 경쟁률이 19대 1에 머물렀었어요. 절반이 채 되지 않죠, 동국대에 비해서. 그럼 이것들도 어떤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이거는 사실은 사회복지학과가 라는 이름으로 동국대가 학생들을 모집한 지는 2018학년도부터였으니까 2018, 19, 20 이렇게 3개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 전에는 불교사회복지학과였어요. 아무래도 그 이름에서 주는 뉘앙스상 그 전까지는 입시 결과 같은 것들이 좀 낮을 수밖에 없었고,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들을 보고 지원하는 케이스들이 있었을 거고요. 또 이렇게 조금 뭐 이름이 바뀌어서 학생들에게 조금 이렇게 접근성 같은 것들이 높아졌다라든지, 아니면 새로운 신규 어떤 모집 단위라든지 이런 곳들은 경쟁률 같은 것들이 그 해에 많이 올라갈 개연성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주의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뭐 네 번째는 아까 생명과학과 관련된 말씀을 드렸고,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는 사실은 좀 어떤 한 가지로 묶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다섯 번째는 건국대 문화콘텐츠학과였고, 여섯 번째도 건국대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였습니다. 일곱 번째는 숙명여대 미디어 학부였죠. 아무래도 뭐 원래 좀 인기가 있었던 학과들이에요. 뭐 신문, 방송 혹은 뭐 기자를 꿈꾸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 이런 해당 학과 같은 경우를 좀 지원하려고 하는 친구들이 많았죠. 그간에도 굉장히 많았지만 뭐 어떤 유튜브 같은 어떤 뉴미디어에 대한 관심 같은 것들이 요즘에는 더 커지기도 했고 해서 경쟁률이 항상 좀 높은 편입니다. 문화 콘텐츠 학과는 44대 1,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43대 1, 미디어 학부도 42.75대 1이었죠. 그런데 이런 학과들도 이제 인기가 높은 거는 단순히 그냥 학생들에게 선호도가 높아서라기보다는 학생들이 이것들에 맞는 어떤 교내 활동을 다양하게 할 수 있었기 때문일 거예요. 뭐 학교에 있는 신문반이라든지 뭐 영자신문반 혹은 뭐 방송반 같은 것들, 혹은 뭐 UCC 대회 같은 것들을 참여해가지고 수상한 기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한 활동이 이런 어떤 콘텐츠 혹은 미디어와 관련된 학과에 되게 잘 어울려 라는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된 학생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나의 역량 같은 것들은 굉장히 더 잘 증명이 돼야지 뽑힐 수가 있는 거거든요. 44명 중에 한 명으로 뽑히기 위해서는 그냥 단순히 그런 활동을 했다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그 활동을 통해서 내가 배우고 느낀 점은 뭔지, 성장한 점은 어떤 것들인지, 내가 앞으로 어떤 것들을 해야겠다라고 계획하게 되었는지, 이런 면 같은 것들이 구체적으로 드러나야지만 대학이 학생들을 선발할 이유가 생기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대학의 학생부 종합전형 경쟁률 높은 곳 7개의 학과를 알아봤는데요. 사실 뭐 대학별로도 이제 조금 정리가 되기는 했지만 영상이 조금 길어지는 것 같아서 그런 내용은 다음 영상이나 혹은 뭐 한 방학 때쯤에 다시 한번 이제 소개해 드리는 걸로 하고,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다른 주제로 인사드릴게요. 안녕.